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입니다. 4.15 태양절. 그 양반이 1912년에 태어났으니까, 112년 지났네요. 그쵸? 근데 이제, 김일성에서 이어져서 김정일로 왔고, 김정은까지 왔죠.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가 끝이다. 끝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그렇게 뭐 평소에 저를 뭐 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은 언론이나 이런 저는 뭐 과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만 학자로서는 밸류 프리, 이 가치 중립적인 얘기를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62이 돼서 회사에서 이제 정년을 해서, 뭐 정년한다고 이제 쫓아내진 않고요. 이제 뒷방으로, 이제, 뒷방에 몇 년 또 이제 있게 하는데, 근데 마침 정년하는 해에 정말 의도치 않게, 역사는 보면은 unintended, unexpected result,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항상, 여러분 결혼하실 때도, 뭐 결혼하신 분들은 원래 그분이랑 만날 생각 없었죠, 어릴 적에. 결과적으로 그런 분이랑 만났죠? 이런 날이 저는 올 줄 몰랐습니다. 이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결국 다 때가 되면, 뭐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장상 총장님 기독교 신자시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린 풀잎들, 꽃잎들이 수없이 얼음 속에서 노력을 해서 오는 걸 아시라고, 그러면서 가서 이 봄에 거룩한 꽃잎의 속삭임을 들어라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저는 종교는 아닙니다. 전혀. 저는 이제 the time has come. 제 개인적인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이국가론, 이제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다 그랬죠? 그렇게 할아버지 생일날 그렇게 다 맞아 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유엔 대한민국이 동시 가입할 때 그걸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이라고 그래서 전 인민적인 캠페인으로 남한을 욕했어요. 조선은 하나다. 들어보셨죠? 조선은 하나인데 조선을 둘로 쪼개려는 조작 책동이라고 두 개 조선 조작 책동 하면은 북한에 지금 한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자다가도 깨어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본인 입으로 두 개 국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사상,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 별거 없습니다. 내용 보면. 그 핵심의 뿌리를 보면은 민족하고 통일이에요. 그 두 개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백두열통, 백두산이 왜?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만주 항일투쟁을 했고, 김정일이 거기서 태어났고, 물론 거기서 안 태어났어요. 하브로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하는 건 조국광복이고, 조국광복이 민족해방이고, 그리고 그 한반도,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 영토였겠죠? 근데 지금 민족하고 통일 개념을 폐기했잖아요, 지금. 통일 안 한다. 지 해례비 유훈을 정면으로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걸 사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도대체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김정은이 화나서 한 말이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양반 요새 심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텔레비 나와가지고 한반도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상태로 지금부터 전환합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통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 뒤질 거래요, 그 자리에서. 그쵸? 맞죠, 제 말이?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 남쪽의 지도자는 그런 말 할 상상을 못 하죠? 그러면
아, 북한이니까 가능하지. 북한은 더 불가능해요. 왜냐면 거기는 감성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는 통일민족 그러면 점점 희석돼 가죠. 근데 거기는 아니에요. 통일하고 민족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힘든 것도 통일 때문이고 어려운 것도 분단 때문이고 통일만 되면 잘 산다. 참아라. 인민군들이 10년을 복무를 해도 왜 복무를 해야 되느냐? 그건 통일 때문이야. 참아야 돼.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통일하지 마. 라고 말하니까 이게 통하겠어요? 북한도 안 통하는 게 있거든요. 제 얘기가 드릴 말씀이 이게 요지가 전부입니다. 자,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여기 드렸을 거예요. 김정은이 집권기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집권 1기가 2011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처박혀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만 하고 아무도 안 만날 때예요. 시진핑도 안 만나고 자기 삼촌 죽이고 이복형 죽이고 수없이 사람들 죽여가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핵 미사일 개발할 때가 이 시기예요. 왜냐? 김정은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준비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2009년에 84년생이거든요. 25살에 후계자로 등장을 해서 아버지가 2011년에 죽었으니까 27, 8살에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군대 갔다 온 애가 지금 대통령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준비가 됐겠습니까? 꼬라지 보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방력은 개판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니까 옆에 있는 엘리트들이 사람 취급하겠어요? 장성택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두 개를 목표를 세운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든지 간에 내 권력을 잡겠다. 그 다음에 돈이 없는 북한이 국방력 분야에서 남한을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는 핵개발이고 하나는 사람 죽이는 축청이었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걸 할 때가 이때예요.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때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 차관급 이상만 200명이 채용됐고요. 그 반개까지 하면은 제 추산으로는 만에서 한 2만 명이 채용됐을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거 잘 모르죠,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 삐덩이 같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였으니까요. 그 다음 핵을 가졌죠. 그러니까 2018년에 평창올림픽이 오잖아요, 이제. 핵도 가지고 권력도 가졌으니까. 이제 먹고 살겠다고 온 거죠. 그래서 경제발전 노선을 선택했어요. 왜? 이제 핵도 가졌으니까 권력 기반도 강화됐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협상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대전략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노이에서 트럼프한테 속았죠. 그러니까 문재인도 속았고 김정은도 속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트럼프한테 속았고 속은 문재인이 김정은을 설득했거든요. 너 나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속고 문재인도 속고 두 사람이 다 속은 거죠.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라 그래요? 그 하노이 끝나고 나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 그 다음에 김여정은 또 지난번에 담아내고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리숙한 말에 자기들이 속았다고. 본인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권 2기는 1기는 요거고 2기는 이거였는데 이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을 수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버린 건 아니에요. 먹고 살겠다는 걸 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국방력 강화한다. 핵을 계속. 대북제재니까 자력경쟁이다. 안에 흔들리니까 체제결속. 별법을 다 만들죠. 뭐 평양문화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반동수상문화대개법. 한류만 보기만 해도 15년형. 한류를 이렇게 딜리버리 나눠주면은 처형입니다. 말이 됩니까? 세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핵으로 남한을 억압하겠다. 그 다음 신냉전 전략. 남한하고 대남 관계가 어려우니까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근데 이 신냉전 전략의 숨은 그림이 일본하고 수교도 들어있어요. 일본하고 수교. 지금 기시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시다 만드는 거 미국이 좋아하잖아요. 그게 북한의 신냉전 전략. 그러니까 바보 아니에요, 김정은도. 그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 너네하고 끝났어. 왜? 아무리 봐도 남한하고 통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국가론 선언하고 이걸 폐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김정은이 이국가론을 갑자기 왜 했을까? 갑자기 아니에요. 갑자기 아닙니다. 원래 북한은 고려 연방제라고 해서 우리는 북한의 통일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통국가고 연방으로 있다가 남쪽에서 친북 좌경 세력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북한으로 흡수통일하는 거. 이게 통일 방안이에요. 이게 고려 연방제거든요. 근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어떻게 하죠? 갑자기 김정일이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표현을 등장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완전히 딴 나라로 사겠다는 얘기예요. 연방은 연방인데 완전히 별개의 연방, 영연방처럼 호주, 캐나다, 영국처럼. 그러니까 이때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 김정은 때도 2015년 8월 14일 날 광복절 바로 전날 평양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30분 바꿀 거야. 그럼 다음 날부터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광복부터. 그때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완전히. 근데 언제 바꿔요? 다시 돌려요.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전에 다시 돌려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체제 경쟁 때문에 북한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통일을 못하니 딴 나라로 가자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용이 중기윤은 뭐냐 말씀드렸던 대로 하노이에서 실패하니까 좌절한 거죠 이제. 미국하고 어렵구나. 단기 요인은 뭐죠?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윤 정부하고는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김여정이 말했잖아요. 제발 좀 서로 이게 언제 윤석열 정부가 2020년 5월 달에 출범했죠? 8월 달에 말하잖아요.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딴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줄 결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김정은의 이국가 관계, 이국가론 선언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는 전쟁 관계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북한 주민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정전 체제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남북이 유엔에 별도로 가입한 독립국가죠.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 이국가 관계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두개조선 조작책동이라고 해서 조선은 하나다인데 현실적으로는 유엔 가입 국가고 전쟁 중인 교전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했다면은 아마 조금 부담스러워도 북한 인민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폐기한 거죠. 그 동족의식이 거스된 통일 갈 수 없다. 헌법에 북반부 자주평화 민족통 이게 7.4남북 공동성명의 조국통 3대 원칙이거든요. 김일성이 신주단지처럼 안고 있던 거거든요.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걸 헌법에 있는 게 이걸 지우래요. 그 다음에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건 김일성의 영혼을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적의 변화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지금까지 고려연방제, 북한이 자신감 있을 때는 남한은 그냥 불법 집단이고
자기들이 먹으면 되는 거고, 이걸 막는 세력이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적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외세 배격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랑 해보니까 트럼프는 대화가 되는데 남한이 안 되거든요. 남한이 먹을 수 없는 거대한 상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남한으로 주적을 바꾼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전쟁 관계로 전환, 민족 통일 개념 폐기, 주적 변화. 이 세 가지가 김정은의 이국가론의 핵심입니다. 자, 후속 조치 난리 났어요. 자, 6.15 공동실천, 독축위원회, 범민련, 독축본부, 민화협, 단체 다 정리해요. 조평통, 민주경제협력, 금강산 다 폐지해요. 법들 다 바꿔요. 조국통일민주화, 조국전선도 해체해요.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된 기구들은 다 해체합니다, 지금. 자, 이 통일은 우리 코너 삭제, 려명, 평화통일 다 지워요. 조선중앙 텔레비전 날씨 코너에서 전에는 한반도로 날씨를 냈는데 이제 북한만 해줘요. 한반도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시커멓게 칠했어요. 자,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제거했고 조국통일 명제비도 철거했어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이게 뭐냐면요. 조국통일의 3대 헌장이 있다. 하나는 7.3남북공동성명에 있는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그 다음에 고려 연방제. 그 다음에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이 세 가지를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탑을 이렇게 평양의 남쪽 개성으로 가는 입구에 보셨죠? 거대한 두 여성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높이가 60m예요. 폭이 60m네. 폭이 61.615, 5m고 높이가 32m예요. 어마어마하겠죠? 대리석으로. 그걸 김정일이 만들었거든요. 2001년에. 97년에 3대 헌장을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 김일성 걸 모아서 2001년에 3대 헌장 기념탑을 만들었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겁니다. 김일성 조국 통일 명제비인데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통일을 하자면 그가 남에 살건 북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되며 사상, 종교, 이념에 관계없이 민족 대단결이 이렇게 나가는 게 다, 북한 사람 다 외우고 있어요. 김일성이 영원히 담긴 비석이거든요. 이 두 개를 철거했어요. 전국에 있는 김일성 조국 통일 명제비를 철거하고 있어요. 이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김일성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만지죠? 그럼 이거는 다 혁명사적권으로 만들어서 보존합니다. 이 물통만 훔쳐가도 삼족이 멸족당하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말한 핵심 조국통일 명제비, 김일성 서명이 들어있는 탑을 다 부시고 있어요. 지금. 부시지는 않고 옮겨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애국가에 북한 애국가에 삼천리 아름다운 조국 이거를 삼천리를 지었어요. 애국가를 이세계로. 그 다음에 빛나는 조국, 이게 이제 조선중앙텔레비전 끝날 때 엔딩곡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제2애국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 어머니 우리 쪽으로 바꿨어요. 싹싹 지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김정은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건 뭐냐? 북한의 남북관계 기본 노선은 한반도 전역의 적화 통일입니다. 이건 안 바뀌었어요. 김정은이 말을 너무 혼동스럽게 통일 안 한다. 혼동스럽게 해서 그렇지. 이건 안 바뀌었어요. 자, 적화 통일이 기본 노선이면 이거 방안이 북한식 평화적 통일 방안이 있고 무력 통일 방안이 있거든요. 근데 포기한 건 평화 통일 방안을 포기한 거예요. 뭐냐? 북한식 평화 통일 방안이 고려 연방제와 말씀드린 통일전선 전략의 폐기 이거거든요. 이걸 없앤 거예요. 그럼 무력 통일 방안은 살아있어요. 왜냐?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느냐? 전쟁 시에 영토 평정, 완정,
완정은 뭐냐면 영토를 정리하여 통일하면 뜻이거든요. 편입은요. 완전한 다른 나라를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일본이랑 전쟁에서 이겨서 일본 편입하면 국제법적으로 합법인가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영토를 평정하겠다? 이건 반란군 진압하는 거거든요. 평정, 완정, 편입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는 남한은 언젠가 점령해야 될 무력통일 대상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고 말을 헷갈리게 해서 그렇지. 북한식 평화통일인 고려연방제와 통일전선 전술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통한 남한의 적화 통일은 남겨둔 겁니다. 그럼 왜 이랬느냐? 최저경제에서 패배했잖아요. 북한 주도 통일이 불가능한 현실이 반영된 강요된 선택이에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통일 패러다임 경쟁에서 북한이 이제 진 거예요. 우리만 이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세력이 된 겁니다. 패배를 자인한 거예요. 자, 후유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저도 이제 결혼한 지 35년 됐거든요. 처음 만날 때처럼 사랑 안 합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때가 똑같지 않으시죠? 그러신 모양이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나 당신 처음처럼 사랑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못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도 말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그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 당신 너는 옛날처럼 사랑 안 해. 미안해. 그러면 그날부터 쫓겨나고 밥도 못 얻어먹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고 다른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통일될 수 있어? 그랬을 때, 아, 회의적이야. 쉽지 않잖아. 그렇지만, 나 통일 절대 반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말을 해도 길거리 나가서 나 통일 반대 이러기 쉽지 않다고요. 마음속에 있더라도. 근데 이거예요. 근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 도덕적 권위에 깊은 상처가 생겨요. 그 얘기 할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김일성 정권은 하나의 조선이었어요. 조선은 하나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조선은 하나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뜨거웠습니까, 그때.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을 제일 나쁘게 반민족 행위로 봤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두 개 조선을 선언해 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옛날 말이에요, 지금. 90년 노동신문. 미제를 비롯한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 개의 한국 조작 책동. 이건 90년 11월 30일. 일부 경제교류나 제한된 사람들의 내왕이 하자는 것은 현재의 분열 상태를 유지한 채 껄렁껄렁 사라져가는 두 개의 조선 책동이란. 통일에 아주 그냥 뭉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류협력 이게 아니고 조선은 하나로 살아간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나라라고 했잖아요. 자, 통일민족 개념을 포기했어요. 주체혁명? 김일성의 혁명은 한반도 전역의 적화통일입니다. 조국해방전쟁. 조국해방하는 거잖아요. 6.25를 조국해방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국해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는 묘가 몇 가지 있거든요. 가장 제일 중요한 묘가 어디예요? 금산 태양궁전. 김일성, 김정일 미라로 있는데. 김일성이 뭐죠? 조국광복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먼저 대성산 혁명열사람. 이건 항일 빠시산들. 그 사람들 뭐 때문에 살았죠? 통일 때문이죠. 조국광복. 그 다음에 친밀히 애국열사랑. 여기는 이제 조국광복 그 이후에 빨치산 이후에 이게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선대 유운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김정일은 지 애비 죽고 나서 무려 4년의 유운 통치를 했어요. 3년 상도 모자라서 4년을 그 죽은 김일성 빨아먹고 살았거든요. 권력이 흔들리니까. 근데 김정은은요. 머리 피도 안 마른 애가 아버지, 할아버지를 동시에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자, 자기를 백두혈통이래요, 백두혈통. 어제도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니까 백두산 혁명 전적지 답사하러 지금도 놀아오거든요. 열심히 애들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 백두산을 왜 가요? 혁명의 성산인데 백두가 의미하는 게 뭐죠? 조국광복이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워버려요. 자기 다리 두 개를 자기가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다리를. 그 머리가 되게 나쁜 친구죠, 이 친구가. 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 통일 안 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 아니에요. 이제 전쟁 관계예요. 이제 삼천리 금수강산 결에 같은 민족 다 지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서 바꿔야죠. 역사 수정해야 되죠. 탑 전국에 있는 탑 상징물 다 부셔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제2 건국 수준의 전반적인 체제 작업이 불가피하죠. 아까 갖고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통일.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요 통일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통일과 민족을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선도선동 주민 세뇌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북한 역사상 경천동지할 말을 한 거죠. 그럼 보통 같으면 그 다음날부터 대규모 집회가 열려요. 김정은 위원장 말씀 관철대회, 반통일, 반민족 걸기대회, 평양시 15만 명 행진, 그 다음에 조선중앙텔레비전 특집방송, 노동신문 도배해야 되겠죠? 단 한 건의 그런 일이 없어요. 너무나 조용해요. 아까 말했던 거는 그냥 조용히 지우는 거예요. 김정은 말 이후로 프로그램 노동신문 보도 단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도 더 이상 말 안 해요. 북한 매체 침묵해요.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외에 전무합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 없어요. 주민 선전성 걸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저렇게 핵폭탄 발언을 했는데 후속 조치가 조용히 이렇게 살짝 애국가를 바꿨는데 왜 애국가 바꿨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랬는데 동해물이 아니고 일본물과 이렇게 바꿨는데 설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상과 이순신 동상을 때려 부셨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로테스크하죠. 기괴하죠.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1월 15일 날 최고인민의 시정연설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지금 몇 달 지났어요? 4일오니까 2월, 3월, 4월. 석 달 지났죠? 단 한 건의 공개적인 행사나 보도나 선전선동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일들을 해요. 애국가 지우고 이것 지우고 때려 부시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북한 주민들이라면 어떻겠어요? 평생을 굶고 배고프면서 일본말 하나 쓸게요.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네? 여기 많이 쓰죠? 가오가 얼굴이란 말이죠 사실은 체면. 제가 빨갱이 이제 저는 평생 탈북자들하고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데 저는 뭐 좌우 없습니다. 저는 통일에 협력하는 사람은 친구고 반대하는 사람은 적입니다.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탈북자들하고 통일운동을 하는데 술 먹으면 맨날 그래요. 이 영혼이 빠진 부르주아 새끼 우리는 통일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우리는 통일에 뭉친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 정말로 그래요. 이 갓나 새끼 이래가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돈도 없는데 가오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자존심과 혼을 빼버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북한에서 김일성은 신이에요. 지금도 탈북자들은 김일성은 요거 안 해요. 세뇌당했어요. 왜? 세뇌 근거도 있잖아요. 항일발산 했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보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일과 북한 발전에 대한 향수가 김일성에 이렇게 녹아 있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윤석열 역대 패당이 괴뢰 도당들이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합작해갖고 우리를 말살하려고
우리를 공화국을 억압하니까 그런 거지. 뭐 우리가 통일을 왜 안, 뭐 그래서 아니 기시다 만난다던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야 니네들 선전선동 학습제가 이게 뭐냐면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면 모아놓고 주민 교육을 하거든요 해외에도. 그런 거 했니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대요. 한 번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 정부가 만든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10위, 국방력 5위예요. 단군 조선 이래 가장 강력한 국력이 현재입니다. 거기다 문화, BTS부터 시작해서 문화 한국도 대단하죠? 그쵸?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뭐 김연아는 이제 벌써 옛날 인물이잖아요. 손흥민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도 우린 옛날에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스케이팅 못해? 아유, 유럽 축구 어떻게 해? 차범근도 왕이었잖아요, 그때.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The Attraction of Korea. 매력적인 나라가 됐어요. 물론 우리는 안 그렇죠. 출산율이 최저겠어요. 왜. 그렇게 매력적인데. 북한은요, 총체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게 완벽한 체제 경쟁의 정리입니다. 정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승리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뭐 자유민주주의 비전이 누락돼서 바꿔야 된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피를 토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만약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파묘하면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긴 거거든요, 지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유일하게 평화 통일 방안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누락돼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자유민주주의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에 8.15 때 이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 자유민주주의의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 통일의 원칙도 자유와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만든 게 이 민족공동 통일 방안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유민주주의 왜 빠져 있습니까? 자,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의 폐기로 민족공동의 통일 방안이 유일한 한반도 평화 통일 방안이고 우리는 북한은 통일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한반도 통일한다고 우리는 하죠. 유일한 한반도에 뭐예요? 통일 적통 정부가 되는 거죠. 한민족이 유일한 적통이 되는 거죠. 우리 민족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김정은이. 물론 북한 주민이 한 건 아니에요. 김정은이 혼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정부는 통일의 적통, 적법, 한민족의 정생통을 이어오는 유일한 정부가 된 거예요. 고맙게도 김정은이 그렇게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와 능력을 확보한 거고, 자, 근데 이 이국가론에 대해서 남쪽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뭐 좌든 우든 공개적으로 칼럼도 쓰고 뭐가 나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을 인정하자.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북을 전쟁으로 전환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 두 개 군대 관계잖아요. 거기다가요. 자, 영토 점령 평정,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거 보세요.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어디래요? 휴전선이 국경선이래요. 이게 중요해요.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 우리 북방 한계선 NL을 거놨죠? 근데 그게 불법이래요. 그러면서 0.001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전쟁 도발이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전쟁 도발한 거잖아요. 북한이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두 개 국가를 인정한다고요? 이게 평화 상태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계 국가론을 받아들인다는 게 전쟁 상태를 상시적으로 받아들인 이 상태를 평화 상태로 가져간다는 저는 무슨 감정적인 말씀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쟁 관계로 지금 이 전쟁 상태로 돌입했고 언제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전쟁 도발을 간주될 거라고.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우리 NLL 깊숙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0.01m가 아니라 수킬로부터 들어갔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핵 공격. 쟤들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북한이 핵을 언제 핵 쓴다고 써? 이 법이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대량 살림 및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되는 경우 적대적 핵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박은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공격할 것 같아. 그 상황이거든. 그럼 내가 먼저 때리겠다는 거예요.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해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지들 마음이란 얘기잖아요. 그 다음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지들 마음대로 핵을 쓰겠다는 거예요. 전쟁 관계를 전해놓고 언제든지 핵을 쓰겠다는 친구들하고 이국하고 같이 산다고요?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전쟁 상태로 전환돼 있고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핵 공격하겠다는데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거 엄격히 선언한대요. 그 다음 한반도 이국가로는 위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헌법 3조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영토를 휴전서 걸어놨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면 위헌이죠. 이거 뭐라고 4조예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4조거든요. 헌법에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있는 말인데 이거 두 개 국가를 받아들이면 위헌이고요. 반역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버젓이해요? 우리 전체를 핵전쟁 위협으로 몰아놓고 위헌인 발상들을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현실을. 이 국가로는 영구 분단입니다. 5천년의 역사적 정체성, 공동체를 가져왔는데 이게 누구 말 한마디로 이 공동체를 깰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역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분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The Attraction of Korea. 전 세계가 매력적인데 왜 우리는 출생률이 최저고 자살률이 최고고 노인 우울률, 청년 우울률 최고고 이혼율 최고예요. 그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우리 삶은 불행하죠? 왜 선거가 총선에서 찍을 사람이 그렇게 없죠? 이쪽을 봐도 이쪽을 봐도. 왜 그렇겠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 뭐가 있어요? 분단이 있잖아요. 분단이 만들어오는 증오사회, 분단이 만들어오는 냉전문화, 분단이 만들어오는 거대한 위험.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고 애 낳으면 그 불안 속에서 키우기 싫죠. 거대한 분단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내리 놀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아까 글로벌 정치국가라고 그랬죠? 근데 핵을 가진 북한과 이 상태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영구 분단은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불행인 고비용 구조를 가져올 뿐이에요. 지금 출생률이 0.7이에요. 이런 몰락이에요. 대한민국 몰락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분단 때문이에요. 분단이는 어두운 그림자가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국가에 우리는 왜 불행합니까? 왜 우리는 서로 미워합니까? 증오합니까? 분단 구조가 우리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불안, 공포, 증오 이런 걸 재생산해내고 있거든요. 대륙국가의 정체성, 국가발전 구조적 제약, 정체성. 만일에 이 국가를 받아들이면 탈북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국민이 아닌 거예요.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과의 위험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대응 방향인데요. 통일해야죠. 통일은 감성이 아니고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 통일 대박론 기억나시죠? 그 실패했죠? 그 왜 실패한지 아세요? 아주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기 여러분 오늘 로또 복권 산 사람들 저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못 들겠구나. 샀어도. 자, 지금 여기 로또 복권 산 사람 있어도 거의 없을걸요? 왜냐? 로또 복권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Unification is jackpot. 잉글리시로 잭팟이에요. 대박. 통일은 대박이래요. 통일이 로또 복권이래요. 그 로또 없어도 살잖아요. 좋아 보이는 말이지만 통일은 대박이야. 통일은 로또 복권이야. 그러면 로또 복권 안 사도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아까 저처럼 말씀드렸어요. 통일은 뭐냐면 복권 사러 헬스클럽 가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내 병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병들어 있으니까 지금 애들이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이혼하고 늙으면 우울증 걸리고 젊은 사람도 우울증 걸리고 노인 빈곤율 최고고 왜 이렇게 불행해요, 우리 삶이? 우린 병들어 있거든요. 남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몸뚱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죽어. 계속 가면 죽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그게 병식이에요. 병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쫙 피가 철철철 나죠? 그럼 바로 병원에 달려갑니다. 왜? 내가 이건 아픈 거고 치료해야 돼. 라고 아픈 걸 인지하는 게 치료 출발이거든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병원에 안 가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에 대한 병식이 없는 거예요. 두 나라가 어때서? 두 나라로 살지 어차피 다른 나라인데 꼴보기 싫은 새끼들 이래가면서 그게 아니라 분단은 지금 우리 양쪽에 한반도의 북쪽의 인민들, 남쪽의 인민들의 깊은 병이거든요. 마음속에, 몸속에 병이거든요. 그 아프다는 걸 깨달으면, 그 병원 가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야, 복권 사러 가. 너 지금 바쁜데 복권 뭐하러 사러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가진 질병, 비정상성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러니까 우리는 공세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평화통일의 민족적 적통이고 정통국가의 위상을 정립했고요. 우리가 평화통일을 얘기할 때마다 북한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이 없겠죠? 이거 단둥에 있는 사람들은 야, 니네 통일 안 한다면 그럼 우물쭈물 한다니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인정하는 상황이고 이제는 북한이 완전히 엉짱 길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보편적 가치라는 건 뭐죠? 모두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현 정부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보편적 가치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 하나의 형태예요. 인민민주주의, 리버럴 데모크라시, 사회민주주의도 있잖아요. 독일은 사회민주주의예요.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리버럴 데모크라시 그러면 안 돼요. 아까 헌법에 여기 써 있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써 있죠? 이게 영어로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예요. Freedom and Democracy지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라고요. 리버럴 데모크라시는 자유가 극도로 강조된 부의 편중까지도 포함되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다 사회민주주의인데요. 상당 부분들은.
그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다 무슨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freedom and democracy입니다.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저도 똑같이 그냥 자유민주주의자로 사람들이 얘기할까봐. 가치의 기반을 통일해. 그건 프리덤하고 데모크라시예요.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자, 한국 사회 내에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반통일, 반민족 인식에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뭐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 협력을 얻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국제지선 냉혹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까? 한반도 통일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지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 니들 때문에 우리가 분단돼서 얘기해봐야 코웃음밖에 더 치겠어요? 기시다가 김정은을 왜 만나려고 하겠어요, 지금? 한반도 통일 위해서요? 아니죠. 한반도 영구 분단을 위해서 만나겠죠. 그렇죠? 통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핵 문제,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언제든 핵을 쓰겠다고. 미국이 지켜주겠지. 그때 가봐야 알죠. 그때 가봐야 알죠. 이 얘기는 우리가 자체 핵은 못 갖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기본 능력은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자강력으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문재인 진보 정부는 북한 변화한다고 그러면 싫어하고 북한에 개입한다고 민주화한다고 그러면 보수 정부는 말로만 하지 실제 행동 안 했어요. 대한민국이 위대한 이유는요. 뭐 총선, 뭐 대선 보고 실망하시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이 정도로 정치의식 가진 나라들 거의 없어요. 왜냐? 4.19,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추구해 왔거든요. 아이 뭐 아직도 뭐 절망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 푸틴 보세요. 87% 재집권하잖아요. 일본 보세요. 자민당이 영원히 집권하잖아요. 이태리 보세요. 무솔리니 후예가 집권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집권 전에 지지율이 23%였어요. 부정부패의 천국이에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불쌍해 보이죠? 불쌍하죠. 유럽에서 제일 썩은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예요. 두 썩은 나라가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봉투 갖다 주는 거 일도 아니었죠? 기억나시죠? 가정방문하면 다 봉투 만들어주고. 지금 그런 일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런 데 와서 강의를 받아도 다 세금 다 떼잖아요. 1년 모아서 다 세금 추가 추징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아직 답답하진 비서구권에서는 가장 빠르게 투명화되고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1960년부터 시작해서 4.19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을 65년 됐는데도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북한은요. 단 한 번도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김정은 죽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끝없이 물을 먹고 자란다고 그랬거든요.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은 본인들이 해야 돼요. 스스로 변해야 돼요. 우린 도와줄 뿐입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가서 야, 가자 북으로 오너라 남으로. 아직도 영남하고 호남하고 한쪽은 빨간색 나오고 한쪽은 파란색 나오잖아요. 투표하면. 우리도 그걸 해결 못했는데 완전히 다른 컬러로 지금 거의 1945년 이후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껴안으면 그냥 껴안아질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을 위한 긴 고통스러운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주역은 북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린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통일이 내일 이게 아니고
우리도 변해가고 북한도 변해가는 그 정점에서 만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통일을. 그러니까 독재는 후세인 죽었다고 그래서 차우세스크 죽었다고 그래서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그런 나라에 비하면 대한민국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전해요. 느리더라도 발전합니다. 야, 요즘 보니까 그 정치인들 보니까 뭐 퀄리티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옛날엔 더 했어요. 그때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낮아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갈 길 멀지만 우리 모델을 이식시켜 줘야 된다. 우리가 했던 우리 굉장히 긍지를 가져도 돼요. 북한의 변화를 할 수 있는 맹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하신 분들하고 거의 뭐 단파라디오 방송국도 20여 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 민주운동도 하지만 항상 저는 지원만 하지 그분들이 앞장서도록 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서 그분들이 해야 되고 그분들 동료와 함께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아직은 우리는 외부 개입 요소거든요. 두 번째는 북한 주민과 당국은 분리해야 됩니다. 지금 반민족 반통일을 선언한 건 김정은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북한 주민이 동의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된 선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되 말 안 들으면 북한 주민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얘기해야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진보 정부는 그냥 북한 당국하고 협력해서 좀 도와주면 좋아질 거라고. 그다음에 이 보수 정부는 북한 당국을 압박을 하면 인권만 떠들면 해결될 거라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나 인도적 구호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지 힘들어도 남쪽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할 때 뭐 봤어요? 슈피겔지 보고 타임지 보고 이 군부 독재자들이 거기에 편입하는 어용 언론들이 거짓말을 쏟아낼 때 슈피겔지나 타임지 보면서 진실을 알았잖아요. 그렇게 알려줘야죠.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인커리지 용기를 줘야죠. 변화하도록. 그리고 어떻게든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내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정당한 말을 가장 상식적인 말을 해도 잡아가고 외부에서 들어온 프로그램 하나를 봐도 15년씩 그걸 나눠주면 어린 나이까지 처형을 하고 그게 지금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프리카까지 뭐 이 아이를 보세요. 그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거는 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사람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극악한 상황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100km, 150km 있는데 우리 맨날 텔레비전에서 비행기 막 5번씩 갈아탄 그 탤런트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분들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불균형이라는 거죠, 저는. 가식이 아니고 얼마나 불균형적입니까? 우리가 5천년의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극악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가서 하는 사람들이 왜 바로 이웃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느냐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 미래로가 이제 아니고요. 이제 현실로 왔습니다. 북한의 거대한 이게 김정은이 죽는다고 바로 통일되진 않아요. 거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됐고요. 이건 정말로 unexpected result입니다. 저럴 줄 몰랐어요.
그럴 때. 저런 저렇게 상상할 수 없던 일을 김정은이 할 줄을 우린 몰랐어요. 사람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과거에는 김정은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위에 자기들 마음속에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김일성과 김일성을, 김정일은 몰라도 김일성은 그게 남아있어요, 자녀이.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인식이.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반감이 생기죠. 명분이 생기죠. 정할. 교주가, 여기 뭐, 한국의 대형교회 참 많습니다만, 그 잘 나가는 대형교회에 있는 그 담임 목사, 주임 목사가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신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북한에 벌어졌어요. 이제 김정은은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계속 가는데도 지금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웃고 떠들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되게 만드는 노력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잘 될까가 아니라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강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는 뭐 오랫동안 이제 북한하고 싸워왔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그리고 제가 싸우는 거 몰라요. 방송에 나오는 건 아는데 싸우는 건 모릅니다. 싸우는 건 그냥 이상한 천박한 사람들 막 그냥 공개하면서 막 선글라스 끼고 풍선 날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뭐냐. 통일을 하자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김일성이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대의 병은 못 고치더라도 적어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은 언젠가는 완전히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탈북하신 분들이랑 정말로 요즘 몇 달 동안 의도치 않았던 김정은의 도움으로 이 희망을 가진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